이를 닦다가 잇몸에 피가 나면은 치주 질환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특히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거의 이를 빼야 될 정도의 충치 예방을 위한 원장님만의 특급 비법은 없을까요?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저는 환자분들한테 아예 그냥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치과 다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병원 방문 원인 1위가 바로 치주 질환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뽑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질환을 제일 많이 앓고 있나 이렇게 통계를 뽑아보면은요 3등이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2등이 바로 폐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기죠. 네. 그리고 1등이 우리나라 국민이 뭐 한 지금 5천만 명이 넘었지만 거의 2천만 명 가까운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환이 바로 치주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인 중에는 거의 뭐 3분 중에 2분 정도는 치주 질환을 갖고 계시다고 봐야죠. 치주 질환으로 병원을 가신 분들이 이 정도라면 알게 모르게 자기가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안 가는 분 합치면 거의 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치주 질환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치주라는 말이요. 말 그대로 치아 주위 조직이라는 말입니다. 치아 주위해서 치주인데요. 이 치주염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뭐 이가 엄청나게 흔들거리고 또 뭐 냄새 나고 또 이가 빠질 정도가 돼야만 치주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면 칫솔질 할 때 피가 좀 묻어 나왔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알고 계신 게 내가 이를 닦다가 잇몸에 피가 나면은 그 부분을 내가 세게 닦았나? 잘못 닦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를 닦을 때 피가 난다는 것만 해도 그 분은 이미 치주 질환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치실을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부비부비 할 때 네. 그때도 피가 조금 나오는데 그것도 치주염이에요? 그럼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일단은 피가 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안 건드리세요. 그러니까 치실 같은 거 하다가도 또 마찬가지로 피가 나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아프구나 하면은 그 부분은 안 건드린다거나 치실을 안 하신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실을 쓰시는 것만 해도요 이 구강 건강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거의 뭐 90점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실도 잘 안 쓰시거든요. 근데 치실만 쓰셔도요 솔직히 치과에서 뭐 임플란트를 하신다거나 이런 큰 일은 잘 안 벌어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치실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피가 나니까 그 부분을 그냥 안 건드리시고 방치하신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가 더 많이 나빠지는 거죠.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진행된 거고요. 칫솔질 하시다가 피가 난다는 것은 특히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이 상태에서 뭐 냄새가 난다거나 피가 난다거나 고름이 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뭐 이미 거의 이를 빼야 될 정도의 그 상태이기 때문에 치과 질환은요 암하고 똑같습니다. 암도 뭐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말기라는 진단 받으실 수 있는 것처럼 미리미리 좀 검진 받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애들이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흙을 쌓아 놓고요. 거기다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 놓고 흙을 이만큼씩 번갈아 가면서 네, 그 게임을 애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이 막대기가 흙을 가져갈 때마다 천천히 쓰러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돼서 탁 쓰러집니다. 그쵸. 이게 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치주 질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잇몸 뼈가 내려가다가 내려감에 따라 조금씩 이가 흔들거리기 시작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치과에 오실 겁니다. 근데요. 멀쩡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이가 흔들거리고 붓고 피나고 잘 안 씹히는 증상들이 나오는 게 바로 치주 질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황당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도저히 안 돼서 좀 고름 나오고 해서 치과에 갔더니 그게 처음 있었던 일인데 치과에 가자마자 이 빼야 된다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고름이 바로 나오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게 침이 있어서 고름과 이런 게 보이나요? 치주 질환 말기에 가면은요 고름도 나오고요. 그게 육안으로 보이기도 하고 퉁퉁 부으니까? 네, 붓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단계에 가서 치과에 갔더니 이를 빼야 된다 얘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죠. 저는 요즘 이렇게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먹으면 이가 뻐근하다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이런 것도 치주 질환 중에 하나인가요? 네, 그럼요. 가장 큰 이유는 잇몸뼈가 내려가서 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가 시리고 뻐근하다 이런 증상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 뿌리가 노출되는 이유는 우리 치아를 보호하던 잇몸뼈가 녹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시리다거나 또 뻐근하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양지질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으면 간호사님들이
아, 끝에 좀 잘 닦아주세요. 그런데 무슨 수로 그거를 끝에를 잘 닦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용 조그만 칫솔도 사보고 하다못해 강아지 칫솔로 끝까지 해보고 안 돼서 그냥 전동 칫솔을 저는 끝에는 그 부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전동 칫솔이나 이런 칫솔의 도구를 몇 가지를 좀 이용해서 써야 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아예 그냥 세차할 때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차할 때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속 시원하게 이제 수압으로 한번 쏩니다. 그러면 아주 개운하죠. 마음도 개운합니다. 이렇게 온갖 먼지들이 다 씻겨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압 세정기를 먼저 한번 쓰시는 것이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효율적이고요. 우리가 설거지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설거지 할 때요. 세제에 묻혀가지고 바로 닦는 게 아니죠. 처음에 묻은 거를 갖다가 네, 한번 물로 네, 헹구죠. 물로 한번 헹굽니다. 그 과정이 이제 물로 한번 세게 쏘는 거, 이걸 한번 쏴보시면은요, 음식물 찌꺼기가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차장에서 하는 게 부드러운 거에다가 세제를 발라서 차를 세척을 하죠. 그게 바로 양치질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바퀴에 이런 휠 있는 부분들 네. 닦을 때는 이제 솔 같은 걸 이용하죠. 그게 바로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수압 세정기,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 이렇게 쓰시는 게 이제 4가지 단계를 보통 권해드리고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치과 다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게 칫솔질만 하시고 나서 치약이 요즘 다 화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입안이 개운하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안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음식물 찌꺼기가 잔뜩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패하면서 충치가 생기고 치주 질환이 생기는 거죠. 이 치간 칫솔 써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뭐냐면 이하고 이 사이에 잘 안 들어간다, 아프다, 피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 굵은 게 들어가니까. 네, 근데 치간 칫솔도요, 다 굵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이 좋으신 분들이 쓰는 치간 칫솔이 있고요. 또 이가 많이 벌어진 분들이 쓰시는 굵은 치간 칫솔도 있고요. 그 상태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니까 약은 약사에게 하시면 되고요. 치간 칫솔은 치과 의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굵기를 쓰셔라 이렇게 권해드리거든요. 아마 마트에서도 잘 유심히 안 보셨을 거예요. 이런 치간 칫솔도 다 굵기가 적혀 있습니다. 샤프심처럼.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피가 난다, 아니면 이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건 정말 오해고요. 그걸 안 써서 이가 벌어지는 거죠. 피가 나는 부분이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스케일링 하시면서 이 부분에 내가 피가 났었다라고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치실까지 써주시면은 퍼펙트야. 네. 보통 근데 그 치실을 언제부터 쓰시냐면은 본인이 이가 많이 벌어지시고 음식물이 많이 낀다고 느끼시는 때부터 보통 한 50세 이상 되셔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원래 치실은요, 유치, 전이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써야 됩니다. 애기들도요. 근데 뭔가 음식물이 많이 끼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부터 쓰시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죠. 그 애기 입에 이 두꺼운 손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그 애기가 하겠습니까? 아, 치실이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손잡이가 이렇게 달린 있는 치실이 거? 있습니다. 네. 그 유치가 이가 벌어져 있잖아요, 애들이. 영구치가 그때는 올라와야 되니까 이가 벌어져 있죠. 근데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될 때까지는 유치가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가 벌어진 데는 치실을 부모님이 좀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성인도 하기 힘든데 애들이 이렇게 치실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유아용으로 나와 있는 치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처음부터 좀 요거를 하면 애들이 울고 잘 안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걸 요즘엔 또 여기다 민트 같은 거라든가 좀 딸기 맛도 나고요. 좋은 맛이 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애기 입안에 넣어주면서 이하고 이 사이의 음식물들을 빼는 거를 좀 해주면 오히려 애들이 이걸 습관을 들이면은요,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이 손잡이를 잡고 합니다. 자, 그럼 아침 식사하기 전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자다가 뭐 세균이 엄청 많다, 절대 침을 삼키지 말아라, 이런 네. 사람도 있고. 그건 너무 건강 염려증이신 것 같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는요, 엄청난 소독 물질인 위산이 있습니다. 뭐 다 들어가면은요, 이런 세균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뭐 칫솔질 안 하시고 물 드시고 하시는 건 전 전혀 상관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굳이 칫솔질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로 한 번만 헹궈 주시기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물 드시고 뭐 간단한 뭐 식사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관리하시고 출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요. 습관만 들이시면 채 5분도 안 걸립니다. 다만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그럼 식사할 때마다 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점심 때는 그냥 이만 닦아주시면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세면대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4가지만 좀 해주시면은 정말 뭐 치과 가실 일도 줄어들고요. 원장님은 하루에 몇 번 닦으시는데요? 저는 뭐 너무 자주 닦아서요. 뭐 음식물 먹을 때마다 이를 닦고요. 또 이를 닦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경우에는 뭐 가글을 한다거나 해서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매 기능이 젊은 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연세드신 분들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이 구각 부위라고 해서 입꼬리에 이렇게 침이 고요. 거품이 생기시는 네, 분들이 거품. 있습니다. 저 어르신들은 왜 저럴까 하지만 이게 입이 마르게 되면은요, 보통 이 구각 부위에 거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침이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셀프 클렌징이라고 해서 음식물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야 되는데 씻겨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침이 마르게 되면 치주 질환도 많이 생기게 되고 충치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를 닦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가글을 쓰신다고 했는데요. 가글을 한 다음에 물로 헹궈야 되는지 그냥 냅둬야 되는지 그게 알코올이 남아있거든요. 네, 가글은 알코올이 남아있긴 한데요. 가글 안에는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글 하시고 난 다음에는 굳이 그거를 뭐 또 물로 헹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글액 자체만 충분히 뱉어내셔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글액을 삼켜도 될 만큼 가글액 성분 자체는 계면활성제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글 하시고 난 다음에 굳이 양치를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칫솔질 외에 충치 예방을 위한 뭐 원장님만의 특급 비법은 없을까요? 칫솔질 잘하셔라 이런 뻔한 얘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압세정기, 치간 칫솔, 치실 이런 것들을 도구로 쓰시는 게 일단 첫 번째기는 하고요. 그리고 우리 씹는 면에는요, 홈이 없는 것 같지만 작은 미세한 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구치가 나게 되면은 6살부터 영구치가 나는데 그 치아의 홈을 메꾸는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실런트라 그래서 네. 홈을 좀 메꿔주는 시술을 받게 되면은요, 확실히 충치가 좀 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도 꼭 좀 강조드리는 게 뭐 자제분들을 위해서도 물론 당연하지만 부모님이 나중에 이 자제분들 그 충치 생겨서 비용 들어가면은요, 부모님도 고생입니다. 항상 얼마나 써요? 얼마에 한 번씩 치아홈 메우기를 다시 해줘야 되나요? 저 재료 자체가요, 그렇게 오래 붙어 있는 재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래 붙어 있는 재료를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 치아 홈매기 시술을 하면은요, 뭐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1년에 한 번 정도씩. 진짜요? 네. 1년이나 가요? 아니요. 그리고 저 부분들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럼 떨어진 부분들은 다시 좀 메꾸고 하면은요, 실제로 충치가 잘 생기지도 않고요. 또 부모님도 자제분들한테 그렇게 치아 때문에 비용을 많이 쓰실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런 거는 좀 치과보험에 안 들어가나요? 됩니다. 치과 보험 돼요? 됩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보험 아하. 혜택을 받으시는 내용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치과 가면 비용이 많이 들겠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렇게 치아 홈메오기 시술뿐만 아니라 성인도 의료 보험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생 동안 보험으로만 치료받으시게 되면은요, 치과에서 큰 비용 쓰실 일이 거의 없거든요. 불과 몇만 원이면은 받으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치과에 안 가시거나 못 가시는 경우가 많죠. 보통 우리가 영구치가 평균 수명이 과거에 뭐 60세일 때는 한 50년 쓰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영구치 써야 가지고 돼. 뭐 거의 90년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구치를 오랫동안 쓰시기 위해서는 정말 이 과거의 어르신들보다 더 요즘 젊은 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